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신반포 15지구 재건축 현장 앞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가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분양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는 지금 이곳의 현장의 추이만큼이나 매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도 다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신반포 15지구, 앞으로 레미안 원펜타스로 불릴 이곳 단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과 초중고가 인접해 있으며 최고급 조건이 적용된 단지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권의 다수의 아파트와 강북 지역에서도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분양 열기는 식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지가 좋은 곳,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착한 곳들은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냉각으로 정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저희 브릿지가 비집고 들어가 올해 주목할 만한 서울 분양 현장들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양 일정과 예상 분양가 등을 가져왔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촬영 일자와 영상이 나가는 일정 사이에 정부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 부득이하게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3일 올해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규제 대부분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규제도 풀릴 예정입니다.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전매제한 제도가 완화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제한됐던 거래가 최대 3년까지 완화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선 1년에서 6개월 안에 거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어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던 2년에서 5년까지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 중도금 대출 규제도 풀립니다. 특히나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 또는 폐지의 경우 기존에 분양한 단지도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니 분양을 이미 받으신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겠죠. 또 현재 허그의 보증 분양가 기준은 12억 원인데요. 이 기준도 폐지되면서 앞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아파트들은 모두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공급의 배정 상한 기준도 전부 폐지해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 특공으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들도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 시기에 따라서 기존의 분양가 상한액 제한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분들도 새로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바뀔 정책 부분 참고해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로 옮겨왔습니다. 주요 분양단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년에 바뀔 제도를 하나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추첨을 통해 청약을 당첨받을 수 있는 물량을 늘린다는 입법안을 작년 발표했죠. 특히나 가점이 낮고 자본이 부족한 20, 30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평형에서 추첨제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인데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 70%, 추첨 30%로 바꾼다고 합니다. 대신 대형평형은 가점제를 늘린다고 하니까 가점이 좀 낮은 20, 30대 분들은 앞에 소형평형, 가점이 좀 있는 40대, 50대 분들은 대형평형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일반 분양을 진행한 단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후 개편될 정책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분양단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순서는 분양 예상 일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강남권이 상반기에 먼저 있고 또 하반기에 강남권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단지는 이문동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랜드입니다. 이 단지는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이문 1구역 재정비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저희 브릿지에서 지난해 초에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작년 안에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급변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다소 기간이 밀리면서 올해 상반기 분양 예정 단지로 다시 뽑혔습니다. 총 3069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일반 분양은 920가구인데요. 대규모 단지인 만큼 총 39개 동으로 지어지고 최고 층수는 27층까지 올라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일반 분양의 타입별 공급 가구 수는 저희가 표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최종 공고문이 나올 때까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라그란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초
조합원 계약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일반 분양 일정도 가장 가까운 단지라고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조합에서도 3월 안에는 일반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상 분양가는 작년에 분양한 장이자의 레디언트 평당 분양가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 1구역과 바로 인접한 이문 3구역은 상대적으로 좀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늦으면 4월에서 5월 사이. 이 단지는 이문 1구역보다는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분양가도 1구역과 비슷한 수준인 3,000만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지명은 아직 미정인 상태고요. 동대문구 이문동 149-9번지 일대에 들어섭니다. 총 공급 4,321가구, 일반 분양은 1,641가구 예상됩니다. 총 41개동, 최고층 41층까지 올라가고요. 시공사가 현산하고 GS건설이니까 뭐 아이파크 자이 뭐 이렇게 이름이 붙겠죠. 내년 상반기쯤 예상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실제로는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단지 모두 회기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입니다. 단지 주변에 외대역이 있다 보니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강남 지역과 달리 주거 밀집지는 아니지만 과거 연립 다세대 주택을 대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곳이니까요. 또 회기역 여기가 강북 지역의 주요 업무지구랑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강남권보다는 조금 저렴한 분양가에 실제로 좀 거주하실 분들이 들어갈 만한 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북 지역에서 주목할 수 있는 단지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대조 1구역 재정비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입니다. 이 지역도 공사비 갈등과 조합 내흥으로 인해 일정 지연에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올해 초 분양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요. 아까 이문 3구역과 비슷한 시기인 올해 4월 정도로 분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공급은 2,451가구, 일반 분양은 483가구입니다. 28개동, 최고층 25층까지 들어서고요. 예상 분양가는 아마 이문동보다는 조금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의 평당 분양가가 2,635만 원 정도였고요. 이게 2019년 분양됐으니까 조금 오른다고 생각을 해도 아마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왜냐하면 이게 좀 녹번역하고는 약간 좀 위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상반기 아까 강북권에 이어서 강남권에서도 일단 두 곳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문정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입니다. 이 집도 작년에 원래 되려고 하고 있었는데 좀 지연이 됐고요. 총 공급은 1,265가구고 일반 분양은 296가구입니다. 14개동, 최고층 18층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분상제 적용 단지다 보니까 평당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25평형 타입이 아마 7억에서 8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문동하고 비슷하게 3, 4월 정도 일반 분양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바뀔 예정인 소형 아파트 추천 물량 확대, 이게 좀 빨리 적용이 된다면 강남권에서도 10억 이하의 좀 저렴한 아파트를 가점이 낮은 분들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급화된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3획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청담 르엘입니다. 청담동 134-18번지에 들어서고요. 여기는 일반 분양 가구수는 좀 적습니다. 총 공급 1,261가구에서 일반 분양은 176가구가 들어서고요. 9개동, 최고층은 35층까지 들어섭니다. 예상 분양가는 아무래도 이게 강남권의 청담동이다 보니까 5,7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로, 예상 분양 일정은 조합 측에 따르면 5월에서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분양 아파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강남권의 프리미엄 아파트들의 분양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 착공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해 분양하려고 했던 단지들이 공사비, 문화재 출토, 오염토 처리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작년에 덮쳤죠. 쉽사리 일정을 정하지 못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분양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먼저 소개해드릴 단지는 저희가 앞서 현장을 찾기도 했던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반포 15지구 재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총 공급 가구 수는 641가구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292가구가 공급됩니다. 6개동 규모로 단지가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인접한 단지로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또 공사가 진행 중인 레미안 원베일리까지 저희가 주로 대장이라고 부르는 이 단지들이 주변에 같이 붙어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것 또한 작년에 분양한다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 또 8월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세한 일반 분양 가구는 저희가 표로 정리해 드리겠지만 전용 107제곱미터, 137제곱미터, 191제곱미터까지 일반 분양으로 보기 힘든 대형 면적까지도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예상 분양가는 역시나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베일리의 평당 분양가가 5,937만 원이었고요. 이때 전용 59제곱미터가 14억이 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평당 분양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6천만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분양가의 2배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만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요자들은 확실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아파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분양 문화재가 나오고 이러면서 언제 되냐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지명은 레미안 아이파크로 될 것 같고요. 총 공급 가구 수는 2,678가구, 일반 분양은 578가구가 이루어집니다. 23개 동으로 최고층 35층까지 들어섭니다. 지금 현재 공급된 일반 분양 가구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9월에서 10월 정도에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세를 참고를 해서 예상 분양가를 본다면 잠실 파크리오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원대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인 만큼 평당 5,700만원에서 5,8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용 84제곱미터는 한 15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경우는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재정비 전 진주 아파트랑 인접해 있었던 미성 아파트 크로버 맨션이 잠실 르엘로 재건축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합해 보면 총 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요. 잠실역 주변에 위치한 잠실주공 5단지 장미 아파트까지 합치면 총 2만 가구 수준의 대규모 잠실 주거 지역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지를 분양받게 되면 그 프리미엄까지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방배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마 이 얘기를 하자마자 아실 것 같은데 DH 방배를 지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초구 방배동 946-5번지 방배 5구역 재정비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요. 총 공급수는 3,080가구, 일반 분양은 1,686가구 진행됩니다. 총 29개 동, 최고층 33층까지 올라갑니다. 작년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오염도 처리 등 문제로 분양이 한 차례 연기됐고요. 지난해 말 예정됐던 분양이 올해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완전 연말은 11월에서 12월 정도로 조합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내년 초로 조금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상 분양가는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방배 그랑자이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평당 5,233만 원에 분양을 했고요. 이에 따라 예상 분양가는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분양할 아파트를 계속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하나 빼먹은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반포 메이플 자이입니다. 이 아파트를 뺀 이유, 올해 분양이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공사비 증액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이 논란에 대한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올해 중에 분양은 좀 불투명하고요. 둔촌주공 수준의 갈등은 아니겠지만 현재 온전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신반포 메이플자이 관련 이야기는 저희가 추후 진행되는 부분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의 신규 분양 물량이 약 25만 가구로 작년보다 38% 줄어들 전망입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침체가 좀 있어 왔고요.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는 분양에 소극적이고 사업계획의 수립을 주저하는 만큼 올해 민간 공급이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25만 8,003가구가 추정이 되고요. 이 중 수도권은 11만 6,682가구, 수도권의 지방은 14만 1,421가구입니다. 작년에 30만 가구 정도가 분양이 된 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고요. 이게 2014년 공급된 이후 최저 예상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예상치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역대급으로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주요 분양 지역을 훑어봤습니다. 분양시장이 올해도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앞서 소개해드린 분양 일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들 단지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